일단 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고령화 속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워낙 우리 고령화 속도가 빠른 건 아시죠? 근데 저희가 이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인 고령화 사회에서 14%인 고령 사회가 이미 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초고령 사회 20%,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이 되는 사회로 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저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27년밖에 걸리지 않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거를 거치는 시간이 전체적으로 15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 속도 자체가 빠르다.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고령화라는 것은 뭐냐? 이거를 이해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초년기에는 인생이 발달을 하다가 인생 후반기에 뭔가 쇠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노년학에서는 노화 과정이라는 것을 출생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발달이 끊임없이 후반기에도 일어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65세 이상을 노인의 연령으로 보고 있는데,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노년기가 20에서 30년 이상 될 예정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사건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다르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청소년기보다 인생의 많은 경험을 지난 노년기가 되면 훨씬 이질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같은 60대, 70대를 하더라도 건강 또는 문화, 사회적인 경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우거나 노인 문제를 바라볼 때 생물학적인 연령만을 기준으로 보기보다 건강 나이라든지 문화적인 주관적 나이, 규범적 나이 이런 여러 가지의 연령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강과 관련해서는 건강 나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노인도 예전에 65세 이상을 그냥 노인 이렇게 했던 거에 반해서 이제는 75세 이상을 후기 노인, 또 그 중에서도 특히 85세 이상을 초고령 노인이라고 해서 이 허약화되는 정도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85세 이상의 노인까지를 정책의 어떤 중요한 대상으로 구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세인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보시면 100세인 현상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가장 장수 국가라고 하는데 68,000명을 넘겼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2016년 기준으로 3,500명 가량 된다는 것이고, 같은 100세인인데 여기 보면 이제 달리기도 하고 수영도 할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이런 구분들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명을 생각할 때 보통 수명 그러면은 유전적으로는 어떤 생물학적 종의 수명이죠. 예를 들어 종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개의 수명이 있고 인간의 수명이 있듯이. 그런데 문제는 이제 평균적으로 그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122세가 가장 인류에 있어서는 최대 수명이라고 리포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화 과정이라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생물학적 노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이론에 의해서 호르몬의 작용이다, 면역 체계의 변화다, 이제 그 다음에 손상 이론 쪽에서는 마모가 돼서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DNA 손상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제 노화의 원인들은 얘기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신체적 노화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체적 노화 과정이라는 것은 질환하고는 구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노화와 질환이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사실은 정책적 개입을 위해서는 구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정상적 노화, 그러니까 질병을 수반하지 않은 말 그대로의 마모나 쇠퇴를 포함하는 정상적 노화를 1차적 노화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적 노화는 질환이 이제 결부되었을 때를 2차적 노화.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3차적 노화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3차적 노화는 말 그대로 이제 거의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쇠약해진 상태를 얘기하고, 실제로 정책적 개입 측면에서 보면
노화 자체, 1차적 노화는 사실은 이거는 개입 에너지가 많지 않죠. 이거 불가피하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2차적 노화 같은 경우는 예방 활동이나 건강 관리를 통해서 이제 지연시킬 수도 있고 심지어 회복시킬 수까지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 생애 마지막 치료의 단계에서는 이제 호스피스나 돌봄 노동, 돌봄 서비스 같은 것들이 정책적 개입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노화는 신체적인 노화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노화도 포괄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심리적 노화에는 인지적, 즉 지적인 노화, 지적 기능의 노화도 있고 정서적 요소도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억은 나이 들면 무조건 감퇴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또 생각을 해보면 기억의 종류에는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노화로 인해서 굉장히 쇠퇴하는 것들은 단기 기억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별로 변화가 없거나 약간 쇠퇴하는 감각 기억, 그리고 오히려 의미 기억과 같은 장기 기억들은 또 연령이 지남에 따라 쇠퇴하지 않는 나아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사회적 노화인데요. 우리가 노년기로 가면서 나타나는 어떤 사회적 상황의 변화, 인간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사회적 변화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에 65세 이상 노년의 인간관계를 봤을 때 1.4명 정도가 굉장히 가까운 친구고 지인이고 이웃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서구의 연구에 따르면 서구의 경우는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5에서 1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노년기에 네트워크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러한 사회적 노화라는 것이 실제로는 건강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단 외로움이 그냥 외로움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노년기에 겪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커가고 있는데,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인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실제로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리 오르면 좀 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느냐 하는 것은 우울감을 줄이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 건강 그리고 면역체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가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제 은퇴를 하는 순간 과거 학교나 직장에서 맺었던 사회관계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유일하게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 사회적 여가 활동, 사회적 활동이나 여가 활동을 통해서인데, 그래서 이 여가 활동이 결국 사망률, 인지능력, 유병률 이런 것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 그리고 특히 여가 활동은 최근에 이제 의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치매나 알츠하이머의 굉장히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